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15.7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종일 약한 비가 내리다가 퇴근길 2시간가량 쏟아진 비의 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 곳곳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은 곳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제처럼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2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도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강제로 이동시키는 훈련이 경주에서 실시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된 승용차가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잠금 장치를 풀어 이동시키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인줄로 묶고 소방차로 끌어당겨 겨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골목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재 현장을 불과 50여 미터 앞두고 길게 늘어선 소방차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방차로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밀어붙여 강제로 이동시킨 뒤에야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활동이나 구조 활동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초기 진압보다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차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법 주차된 21대의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놓쳤고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강제 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이 전국에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1,600여 건이 적발돼 1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대구 지역 건축물 철거 현장은 괜찮은지 정부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10층짜리 아파트 철거 현장.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 매뉴얼대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통제했는지도 봅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는 지점은 사진으로 찍고 구청이 허가해준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 대구 지역 7개 철거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이번 주에 해체 허가 대상 140여 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제거하고 기울어진 옹벽은 철거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호수들을 저쪽으로 파편을 치나 안 치나 1시간마다 순찰하게 하고 하여튼 최대한.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붕괴 사고의 여파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 특히 대구에는 철거해야 할 낡은 건물이 많아 철거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대구 서구가 4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남구 41.1%, 중구 33.3%로 20%대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호조로 철거 현장이 증가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신생업체 난립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막 5개, 6개 수주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전문가들은 해체 계획서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조치와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것만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재 반출이든 철거 폐기물들이 적절히 적시에 반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사고 같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제도와 대책이 강화된다 해도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항의 폐기물 업체 네이처 E&T에 대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특히 휴일에 작업 지휘자도 없이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된 이유 등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네이처 E&T의 소각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움츠렸던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문화관광 행사도 재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단체도 많이 오시고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잡아주시고 거리 제한 풀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경북에서는 16개 시군에서 집합 금지가 해제됐는데 한 달 사이 평균 7.8% 정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고가인 가전과 가구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가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기보다는 직접 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간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전면 배치해가지고 전통 시장들도 소규모 야시장, 라이브 커머스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행사로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예천 삼강주막에서 시작된 체험 관광에는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굳은 빗속에도 몰렸습니다. 삼강주막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좋게 바뀌어 있을 줄 몰랐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르고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신나고 재밌습니다. 경상북도는 차를 타고 콘서트를 즐기는 공연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문화관광 준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저희들 네이버라든가 쿠팡, 위메프 등을 통해서 각종 이제 숙박, 체험 시설들에 대해서 할인 행사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현행보다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일상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풀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 여전히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공립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50% 할인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한 뒤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접종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 금액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넉 달간이며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하면서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산업 유치는 꼭 필요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등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항시가 대규모 기업 유치에 집중한 나머지 이로 인한 환경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블루벨리 공단 산단에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다고요. 포항시가 추진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다른 용도로 가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 우려가 높아 전체 공정 과정에 걸쳐 폐기물 처리 규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막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걸. 하지만 시의회에 따르면 블루벨리 산단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예 없는 데다 앞으로 포항에 유입될 막대한 폐배터리 처리와 관련된 대책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되면 10,000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앞으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재사용, 재활용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이제 연구하고 앞으로 또 개척해 나갈 길이라고 저희들. 더구나 관련 산단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까워서 앞으로 대규모 환경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보 공개와 소통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기구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우려하는 가운데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집단적인 시민들의 우려나 민원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환경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금 수백억 원까지 지급하며 에코프로 등 기업을 유치했지만 이들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른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고용 효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낮다는 게 이번 분석 평가 보고서에 나타났는데 배터리 기업의 환경 논란에 대해 포항시는 배터리 공정 기술상 심각한 환경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환경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고가 오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과 관련 서류 첨부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방문 신고보다 처리 시간이 2, 3일 단축돼 상품권 가맹점 등록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15,880곳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70%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경우 그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종종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홍석 씨는 의무경찰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1987년 모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경비를 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강목과 돌에 맞아 치아 5개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아 5개인 브릿지라는 보철 시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발생 21년 만인 2008년에서야 박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치아 5개는 공상 7급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보철을 지지하려고 지대치로 쓰인 6개 치아가 문제였습니다. 자주 붓고 염증이 생겨 씹기가 힘들었고 4년 전엔 6개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단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국가보훈처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훈처, 심장과 그쪽 사람들은 그냥 어거지를 써서 온다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구지방보훈청은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박 씨의 치주염은 관리 소홀 때문이라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보훈청에 치료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보철 시술로 인해 다른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치료비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치아뿐만 아니라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로서 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훈청은 상위 등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리고 박 씨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 발생한 피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한 해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구세관이 발표한 5월 대구 경북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3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늘었습니다. 대구는 화공품 245%, 자동차 부품이 171% 증가했고 경북은 화공품 74.6%, 기계류 정밀기기가 41.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EU, 동남아 지역의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7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9.9% 증가해 무역 수지는 2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어제 이번 달 들어 첫 번째로 고로 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어제 아침 6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1고로 브리더를 개방했고 저녁 8시까지 38시간 동안 4고로 브리더를 개방합니다.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포스코와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일정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경북에서는 경주와 상주, 구미와 경산 4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 곳당 3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4곳 모두 기존 LPG나 CNG 충전소 부지에 수소 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 충전소로 조성해 주민 수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회 산하 6개 상임위별로 1명씩의 위원을 추천받고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 곳곳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은 곳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제처럼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2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도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